자, 다들 사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저 최불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무슨 대단한 연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시대를 먼저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역에서 발자국을 뒤돌아보는 한 노인으로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요. 우리는 참 바쁘게도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던 그 시절 내 몸 하나 축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좀 아프면 어때? 자고 나면 낫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아니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한 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함부로 다룬 만큼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전이라는 50세라는 고개를 넘을 때 몸은 우리에게 아주 나지막하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젊을 때는 몸이 나를 끌고 가지만 나이가 들면은 내가 내 몸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50세 이후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 예전 같지 않은 피로감, 무심코 지나쳤던 통증, 이것들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눈물의 호소입니다. 이제는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더 늦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인 셈이지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큰소리치며 웃던 친구가 오늘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혹은 평생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다던 이웃이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그분들도 처음엔 몰랐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후회로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5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관리와 방치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 몸의 신호를 읽어내느냐, 아니면 여전히 괜찮다며 고집을 부리느냐에 따라 남은 30년, 40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그 평범한 진리가 50세 이후에는 뼈아픈 현실로 다가옵니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수많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가장 슬픈 장면은 병실에 누워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미안해하는 노부모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그때 내가 내 몸을 조금만 더 아꼈더라면 하는 뒤늦은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유산도 집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징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 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자 남은 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더 늦기 전에, 정말 후회하기 전에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허허, 사실 우리네 인생이 그렇잖아요. 큰 파도는 멀리서부터 소리를 내며 오지만은 정말 무서운 거는 발밑에서 소리 없이 차오르는 물결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왔을 겁니다. 우리가 그저 나이 들어서 그래 갱년기라 그래 하며 덮어두었을 뿐이지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유 없는 고단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치 몸에 천근만근의 납덩이를 매단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을 단순히 잠을 못 자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50세 이후의 피로는 단순히 잠으로 해결되는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장기들이, 특히 간이나 심장이 이제는 더 이상 무리입니다 라고 내뱉는 거친 숨소리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개운하던 몸이 며칠을 쉬어도 천근만근이라면 그것은 세포가 보내는 조용한 비명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의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 보약이다라며 잘 먹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면, 혹은 체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소화기 계통이 보내는 아주 위중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운은 먹는 것에서 나오는데 그 통로가 막히거나 병들면 뿌리 마른 나무처럼 금세 시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췌장이나 위장은 아주 조용히 병들어가는 장기들이라 작은 불편함조차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 통증의 이동에 주목하세요. 어깨가 아팠다가 허리가 아팠다가 때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들, 우리는 보통 파스 한 장 붙이고 말지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흉부의 압박감이나 팔다리로 퍼지는 저림 현상은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50세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강물이 막히듯 흐름이 탁해지는 시기입니다. 가슴이 좀 찌릿하네 하고 넘겼던 그 순간이 어쩌면 생사의 갈림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업기를 기록하는 장부와 같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 모질게 마음먹었던 것들, 남모르게 삼켰던 우라, 그리고 절제하지 못했던 습관들이 50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몸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통즉 불통, 통즉 부통이라 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기혈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니 몸에 병이 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전보다 색이 탁해지지는 않았나요? 거울 속의 눈동자가 흐릿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사례가 걸리진 않나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단서들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아픈 거지라는 위험한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정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몸을 부모님께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라 여겨 털럭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귀찮은 손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러 온 귀한 전령으로 대접하십시오. 지금 병원을 찾아가는 그 짧은 발걸음이 훗날 요양원 침대에서 보내야 할 수년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숨을 골라봅시다. 우리가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단순히 몰라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50세라는 나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묘한 자존심과 책임감이 있지요. 집안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가장이자 어른의 무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걸 문지기의 고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은 자신이 지치고 병들었다는 것을 적군에게도 성 안의 백성들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뒤에 있는 가족이 흔들릴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이제는 늙었구나 하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우리는 통증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몸이 삼킨 눈물은 결국 독이 되어 장기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화병이라는 것, 그게 어디 마음만의 문제든가요? 한국인 특유의 참는 미덕이 50년 넘게 쌓이다 보면 그것이 기혈을 막고 몸 여기저기에 응어리를 만듭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자주 나오는 것,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영혼과 몸이 보내는 서글픈 신호입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특히 이 나이대에 느끼는 고립감과 소외감은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제품을 떠나고 사회적 지위는 예전만 못할 때 느끼는 그 쓸쓸함이 몸의 회복력을 늦춥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 하나하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병마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마음이 꺾인 사람은 몸의 병도 더 깊고 빠르게 찾아오더군요. 여러분, 혹시 밤잠을 설치며 이런저런 걱정에 몸을 뒤척이시나요? 아니면 거울 속에 부쩍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선 상실감을 느끼시나요? 이 모든 감정적 변화가 신체적 징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단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순위에서 내가 가장 뒤로 밀려났을 때 병은 그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일구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뒷전이었지요. 그런데 50세가 넘어서까지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죄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 아내가 울고 내 남편이 무너지고 내 자식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힙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큰 효도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기의 병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그동안 고생한 나의 손과 발, 그리고 고단했던 심장을 어루만져 주라고 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미안함 때문에 병원 문턱을 넘기를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서고,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품위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은 당신이 못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온 훈장과도 같은 것이니 이제는 그 훈장을 닦아내고 고쳤을 때가 된 것입니다. 비어있는 가슴을 원망하기보다 그 빈 공간을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50세 이후의 병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5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덧셈을 끝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애썼지요. 하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산답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갑이 오지지 않으면 남은 산을 내려갈 때 무릎이 버텨내질 못해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식습관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대사는 예전 같지 않아요. 젊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됐다지만 이제는 입에서 즐거운 음식이 아니라 몸에서 반기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기름지고 짠 것, 특히 술과 담배는 이제 즐거움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갉아먹는 도구로 보셔야 합니다. 한 잔 정도야 어때라는 그 아니란 생각이 혈관을 막고 심장을 지치게 합니다. 몸에 좋다는 보약을 찾기 전에 내 몸을 해치는 나쁜 습관부터 하나씩 덜어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보약입니다. 둘째로, 말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말이 많아지면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특히 남을 비난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해 원망하는 말, 자식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상대방의 귀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를 꺾는 일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의 말도 이제는 그만두세요. 대신 내 몸에게 고맙다고, 잘 버텨줘서 대견하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은 우리 뇌에 엔도르핀을 돌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자가치료제입니다. 셋째로, 물건과 관계의 정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쓰지도 않으면서 켜켜이 쌓아둔 물건들, 만나고 나면 마음만 무거워지는 껄끄러운 인연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쓰는 것도 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모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걸치고 있는 무거운 껍데기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한가로워야 몸의 병도 달아나는 법입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더라도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요동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건강을 해치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마세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남들과 경쟁하듯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은 위험합니다. 그저 하루에 1시간 흙을 밟으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기운을 느끼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걷다 보면은 막혔던 기혈이 뚫리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립니다. 걷는 것은 발로 하는 명상입니다. 여러분, 50세는 다시 태어나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세상이 정해준 속도에 맞춰 사느라 고생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몸이 좀 쉬라고 신호를 보내면은 만사를 제쳐두고 쉬십시오. 잠이 오면 자고 입맛이 없으면 무리해서 먹지 마세요. 내 몸의 주인은 의사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건강 앞에서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차린 것이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은 100% 맞습니다. 오늘 당장 병원 예약을 잡고 오늘 저녁엔 평소보다 덜 짜게 드시고 잠들기 전엔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몸의 신호에 대해 그리고 50세 이후의 삶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이라는 것이 단지 아프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내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마치 산 정상에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하산길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앞사람의 뒤꿈치만 보고 숨가쁘게 뛰었지만 내려올 때는 비로소 옆에 핀들꽃도 보이고 저 멀리 굽이치는 강줄기도 보이지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이 아름다운 풍경을 끝까지 즐길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노을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태양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세상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50세 이후는 인생의 빛이 바래는 시기가 아니라 가장 깊고 은은한 색을 내는 시기입니다.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예전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낡은 악기에서 더 깊은 소리가 나듯 세월이 묻은 여러분의 몸은 그 자체로 경전이고 역사입니다. 다만 그 소중한 악기를 조금만 더 아껴주세요. 줄이 팽팽해지면 느슨하게 풀어주고 먼지가 쌓이면 정성껏 닦아주십시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 몸아 참 고맙다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어주세요. 마음이 웃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도 춤을 춥니다.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저는 가끔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묵묵히 서 있는 고목을 봅니다. 껍질은 거칠고 속은 비어있을지언정 그 나무는 여전히 새들에게 둥지를 내어주고 나그네에게 그늘을 빌려줍니다. 우리 어른들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내 자식들이 쉬어갈 그늘이 생기고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돕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좋은 어른으로 남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가족의 손을 잡고 우리 건강하게 오래 보자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몸 상태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어디가 불편한지, 마음은 평안한지 몸과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여생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저 최불암은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늘 건강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